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징글에 나오는 재즈가 상당히 좋죠. 그죠?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매주 화요일 3, 4부는 경제 토론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2017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지난해 증시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2017년 증시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여러 변수들이 있겠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여쭤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두 전문가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남자들, 이건 여기가 전문이지. 무서운 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통찰하는 세 남자의 경제 토크. 네, 세 남자의 경제 토크입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화요일 대한민국 경제 현주소 진단하고 바람직한 모습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깊이 있는 경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2017년 주식시장을 전망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이스탁의 한세구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세구입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제가 라디오 방송은 방송 30년, 증권 방송 30년 사이에 처음입니다. 예, 첫 데뷔시네요. 굉장히 포근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또 예. 박사님 뵈서 진행해서 마음도 많이 놓이고. 아이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보증권의 김형렬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화면으로 비춰지면은 이 두 분이 얼마나 이 정권맨처럼 안 보이는지 느끼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정권맨들은 상당히 냉철하면서 분석력이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2017년 주식시장 전망해 드릴 테니까 두 분께 한세구 고문과 김영렬 투자전략팀장께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주식시장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올해를 말하기에 앞서 지난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우리 김영렬 투자 전략팀장부터. 네, 사실 사실 증시 상황이 네. 연초부터 사실 깜짝 놀랄 변화였었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1월달, 2월달 선진 증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동시에 폭락하는 변화를 보였었고요. 네. 2015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 일시적인 어떤 긴축 발작을 겪어왔다라는 점이죠. 근데 연초부터 워낙 강한 예방 주사를 맞아서인지 네. 사실 그 이후에 전해지는 어떤 돌발 변수들, 이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금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었던 것이 네. 2016년도 장세의 주요한 특징이었었던 것 같고요. 네. 워낙 정치 외교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안 등은 많았었지만 실제로 연말로 갈수록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는 조금 차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12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2016년 1월 달 증시가 출렁거렸었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세구 고문님. 그래서 돌이켜보면 작년에 1, 4분기가 가장 고생을 시장도 많이 한 예.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김 팀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내용을 보면 증시에서 예측했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난 건 한 번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시장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비교적 선방한 한 해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작년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개 속을 걸어갔는데 네. 한 번도 길 바깥으로 나동거라지지는 않았다. 네. 좀 어렵게 걷기는 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안개 속을 가는데도 연쇄 충돌 한 번 없이 스무드하게 잘 운행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실 지난해 동안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미 연준이 딱 한 번 올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3번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이 3월 달이 될지 아니면 6월 달, 9월 달이 될지 아니면 2번으로 끝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 지금 트럼프 변수는 빼고요. 네. 미연준 변수만 딱 봤을 때 금리를 올릴 때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 생각엔 뭐 단기적인 충격은 일단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네. 시장에서도 반응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작년 1사분기 때 예방주사 세게 맞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경제가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신감 같은 것도 한쪽에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올해도 이제 가장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네. 커봐라 뭐 그렇게 4번씩 한다고 그러다가 한 번뿐이 안 하고 네. 그것도 연말에 하고 그러니까 3번 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네.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 저도 뭐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얘기한 대로 3번을 다 한다고 네. 하더라도 네. 시장은 이미 그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충격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김영렬 팀장님. 뭐 지금 미국 그 정책금리 수준 자체가 먼저 비정상적입니다. 네. 현재 경제 성장률이 1%가 넘는 나라의 정책금리가 1%를 밑돌고 있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경기 여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쪽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앞서 한 고모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해 잠깐 놀랐었던 것은 1년 동안 4번이나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바람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1년 동안 8번의 정책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네. 4번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매파적 발현이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9월 달 같은 경우에 네. 향후 1년 사이 2번 정도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었고 네. 이후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3번 가능성 자체를 지적을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현재 미국 연준이 그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상의 고삐는 네. 인상의 수위는 네. 뭐 한 번 정도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올해도 생각이 한 번 정도. 들고요. 예. 뭐 자세한 이유는 또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조금 한번 그 되새길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자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린다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네.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네. 또 이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는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가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될 정도의 기초 체력을 회복을 했다. 네. 이런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런 정책 기조의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생각을 하신다라면 네. 이제는 조금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보다는 네.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네. 적응해 나가실 때가 됐다라는 거죠. 예. 너무 어떤 유동성에 취해 있는 부분 등에 좀 집착하는 것을 좀 버리신다라면은 네. 그런 연준의 행보의 변화에 대해서 네. 조금 어느 정도는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리를 여쭤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옛날에 그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 이야기가 피터슨 II에 미국은 하루에 50억 달러가 들어와야지만 경제를 지탱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외국에 있던 미국 달러화가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시장에 투자되어 있던 자본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한국과 같은 중진국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상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금리 변동에 따라서 한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네. 돈이 빠져서 증시에서 빠져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작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장회사들의 순이익이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처럼 무슨 한국 증시를 산다 이런 적 개념보다는 한국에 있는 그래도 세계 어디 내놔도 괜찮은 그런 구조를 갖춘 기업들을 네. 선별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지난달만 봐도 순매수가 외국인들 순매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예. 뭐 물론 이제 뭐 채권에서는 조금 빠져나간 게 보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뭐 올해도 우리 상장사들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얼마큼 선방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궤를 달리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단순한 그 금리만 갖고는 이동하는
한다고 설명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뭐 오늘 시간이 2017년 주식시장 전망이지만 네. 사실 지난 한 3, 4년 동안은 채권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채권의 랠리에 대한 어떤 상황이 예. 글로벌 유동성을 전부 다 선진국 국채로 끌어모으게 되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흥국 주식, 신흥국 채권에 대한 어떤 기피 심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국 수년째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부진의 이유가 네. 이런 채권 랠리에서 비롯된 측면 등이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해 연말부터 조금씩 미세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채권 금리가 오르는 변화를 보인다라든지 또 네. 채권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 이탈되는 이런 조짐 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네. 우리가 과거에 말하는 무슨 그레이트 로테이션 등과 같은 어떤 큰 그림에서의 볼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균형감을 되찾으려는 변화는 시작되어 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쏠림의 완화 과정과 어떤 그 분산 과정 등이 이 주식시장이나 어떤 외국인 수급 글로벌 투자 자본 등에 대한 이동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겠죠. 그런 네. 변화 등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자, 미국의 금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여쭤봐야 될 게 환율인데 방금 환율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율 부분인데 어떻게 예측을 하시냐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환율의 변동이 기업 실적과도 민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여기 전제돼야 될 게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몇 번 만지겠느냐 네, 그렇죠. 이런 거를 배제하고 얘기할 수 없는데 네. 저도 이제 김 팀장님 의견이랑 좀 비슷한 게 저는 한 두 번 뭐 잘해야 두 번밖에 못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네.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 1,250원에 살짝 넘기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나름대로 뭔가 좀 버틸 수 있는 뭐를 좀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뭐 순간적인 움직임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네. 뭐 1,250에서 최고점 기준으로 순간에 터치하는 게 1,300원 정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네. 뭐 그거는 이제 상시적인 게 아니라 최고점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미국이 두 번의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전제 하에 네. 그래도 우리 기업은 버틸만 하다 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뭐 사실 환율 측면에서 뭐 워낙 그 단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난 연말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고 네. 또 생각지도 않았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네. 여기저기에서 어떤 달러에 대한 초강세 네. 라는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 통화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실물을 반영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네. 달러의 강세가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지만 네.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이것은 다 지금 반영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의 강세는 현저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인 당선자. 자체가 네. 네. 기존의 어떤 그 달러화의 어떤 그 기조 자체는 약세론자였습니다. 네. 또 그런 점을 기초했었던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달러화 강세를 그렇게 조장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 외교적인 기술 그리고 네. 뭐 중국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의 하나의 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조금 더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원화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네. 더 이상 어떤 환율에 대한 어떤 리스크로 네. 인지할 필요까지는 조금 더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올해 상반기 중에 이 환율 효과에 대한 어떤 그 부분 등을 많이 흡수해 나가는 것이 조금 네.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 외국 자본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들로 하여금 금리 차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했던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갈 경우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환율이 우리 수출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 기업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두 분 그 에이스탁의 한세구 고문과 김영렬 투자전략팀장 교보증권의 투자전략팀장께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상고하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상고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분기로 나눠서 이게 분기로. 이 새해 전망이 예. 한 번도 맞는 적이 없거든요. 왜 맞는 적이 없죠? 왜냐하면 새해니까 네. 뭐 가능하면 좀 희망적인 사항을 많이 실어서 네. 그 뭐 새해에는 덕담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새 뭐 매스컴에서 얘기되고 있는데 증권회사의 뷰도 이제 고칠 때는 되기는 됐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위험 요소로 짚고 있는 것들이 네. 향후에 그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네. 뭐 올해 시장도 그냥 괜찮지 않겠는가. 다만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괜찮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리테일 쪽에 이제 주식 리테일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그런 감각으로 보면 주시장을 그 판단하는 게 이런 펀더멘탈적 요소에서 접근해서 시장을 보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시장에서는 그 센티멘탈이라고 하죠.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네. 올해는 그 심리적인 작용이 좀 크게 작용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그 지긋지긋한 우리 박스피라고 얘기하는 이 코스피의 박스권을 예. 과연 올해는 돌파할 수 있을까? 예. 이제 그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거든요. 네.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상한선을, 박스권의 상한부를.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살짝 넘어갈 수도 있겠다. 넘어간다는. 박스권을.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뭐 한 2,30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예. 이렇게 뭐 높은 쪽은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2, 3, 4, 5 해서 2,400, 뭐 2,345가 됐으면 찍는 기준으로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1, 4분기는 아무래도 좀 워밍업하거나 탐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되게 지금 충격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정부도 이제 진짜 출범해서 뭘 내놓는지 한번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문제 또 우리나라 안고 있는 이 복잡한 이 게이트 문제 이게 어떻게 되고 이게 대선으로 조기 대선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본격적인 시장의 좀 회복은 2, 4분기부터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1, 4분기에 기업들이 내는 실적을 확인하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 2, 4분기 좀 괜찮고 그런 상승세는 3, 4분기도 좀 이어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점이 3, 4분기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네. 나면 뭐 4, 4분기는 전통적으로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3분기 정도 되면 뭐 벚꽃 대선이 되든 뭐가 되든 허니문 피어리드가 우리는 시작하게 될 거고요. 뭐 참 부담이 되는 정부지만은 어쨌든 기대감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일 팀장님. 방금 우리 한세구 소장께서 고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한 가지 지금 빠뜨리고 있는 주식시장이 있어요.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변할 거다. 이것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지난해 중국 시장이 연초에만 빠지지 않았다라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경제 성장률 역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던 한 해인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올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이후에 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지금 필요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네. 그 과정에서 누가 조금 더 우선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대한 어떤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만큼 네. 거기에서의 마찰 요인만 조금 줄어들게 된다라면 중국 자산 시장은 현재 민간 소비 부분이나 어떤 투자 여력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잠재력을 상당히 크게 갖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지난해까지 사실 선진국 뭐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 투자 자산 등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서서히 이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한 대안 중에 결국은 신흥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뭐 신흥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자원 생산에 중심을 두는 나라, 교역량에 중심을 두는 나라로 분류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까지 워낙 극히 교역량이 부진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본다라면 교역량의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에 대한 관심은 커질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중국과 한국, 동남아 국가들이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네. 이에 대한 관계 상황 등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증시를 악화시킬 요인보다는 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요인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요즘 워낙 어떤 정치 관련 뉴스가 조금 어수선해서 그렇지 우리 네.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분기 단위 그 영업이익률이 네. 사상 처음으로 7%가 넘었습니다. 예. 매출이 2년 연속 줄었는데 이익은 2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늘었다. 네. 상당히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올해 매출 총량만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익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 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서 확인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큰 미국, 중국 이거는 저도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서로 자기네들이 어떤 회계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둘 다 살려면 둘 다 접점을 찾아야 찾아야죠. 되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안고 있었던 게 뭔가 좀 이렇게 수요가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네. 또 뭐 이렇게 재고는 좀 없어져야 되고 이런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좀 작년까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좀 네. 들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빠져나가는 쪽인데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증시가 조금 선행한다는 원칙을 대입하면 그래서 올해 증시는 나름대로 좀 선전해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능케 합니다. 에이스탁의 한세구 고문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행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